가려진 뉴스에 1인치까지 포착하는 예리한 눈을 가진 분입니다. 인간정치 빅데이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이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대표 연설 기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완전히 돌격대의 선봉에서는 그런 이제 기조를 잡게 됐어요. 네. 그리고 말미에는 또 자신 패싱해도 좋으니까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언론 때리고 야당 대표 실명으로 때리고 야당 때리고 이래 놓고 잘해보자. 자기 빼고 해도 좋으니까 소위 말해서 영수회담하고 이런 게 이게 한 사람이 한 얘기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이번에 이 소위 말해서 외교 참사죠. 또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으로 지금 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그 출구에 해당하는 혹은 또 완충하고 균형 잡힌 그런 기조로 대표 연설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더 얹어서 완전히 선봉에 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전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표 연설이고 스스로들도 출구를 닫아버리는 또 해결 의지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해결 방법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그런 이제 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전에 김종혁 비대위원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출구 전략은 저는 출구 전략을 계속 여쭤봤는데 MBC와 민주당 등 특히 MBC 언론의 보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구 전략을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도 이것도 하나의 출구 전략의 하나로 대통령으로서는 포괄적 유감 표명과 정치적 조치를 통해서 이것도 출구 전략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다 치워버렸으니까 출구 전략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현재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대통령이 만약에 옳았어도 혹은 그런 비서고 발언을 안 했어도 사실 대통령은 방어적인 자리거든요. 공격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답답할 정도로 상대방이라든가 또 충돌의 이제 상대편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 막 몰아치고 공격하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적반하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헌신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누구랑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돌아올 다리를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생경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거의 60% 이상이 바이든이라고 듣고 있고 70%가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 했더니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여론은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운영 기조도 없고 국정 운영 기조도 없고 사안에 대한 어떤 대응력이나 해결 능력도 없다는 것이 누군가 전 정권 잡아들이면은 소위 말해서 그 적폐기 때문에 청산하면 지지율 올라간다. 이것도 시비 가려서 끝장 보면 올라간다. 이런 게 여기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방향이 돼버리고. 그래서 강하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혹은 현 정부가 현 정권이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스스로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에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아주 세게 싸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네. 그 아래서는 무너지고 있는 거죠. 기반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있다. 지금 집권 세력이나 집권 여당 내에서도 이런 현재 지금 정부의 대통령이나 정권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요. 예. 혹은 말 못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런데 그냥 강하게 충돌만 하게 되면 네. 결국 내부에서부터 이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총선이 앞에 있어서 의원들로서는 아마도 공천권 때문에 그런저런 생각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예.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요. 네. 지금은 그 공천권의 실제가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이제 정치인 정치 세력들이 공천권을 행사할 거라고 현재까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네. 침묵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미 그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들은 다 받았거든요. 네.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저 지지율 늪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네네네. 대통령의 힘, 대통령의 그늘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지금 그런 판단이 옳아요. 침묵하고 있는 판단이. 네네. 그러나 이걸로 총선 치르다가 망한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이나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오히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예. 또 관점,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돼 있는 거죠. 복잡하다. 복잡할 것이다. 복잡하다. 확인해 복잡하죠. 보셨어요? 복잡하다. 왜냐하면 이제 취재하신 자고 얘기는 일어나잖아요. 내용이네. 예. 자고 일어나고 총선으로 다가가잖아요. 예. 그럴수록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지지율 회복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야 이러다 총선 진다 그러면은 뒷발질이 시작되는 거고 내부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복잡하다. 확인하신 내용이신 것 같아요. 복잡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 보니까. 벌써요. 이렇게 보십시오. 예. 정치인들 중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김근식 의원도 그랬고요. 김근식 교수. 예, 또 그 뭐 예를 들어서 허은하 대변인, 김웅 그다음에 의원. 심지어는 김재원 의원도 대통령실을 지금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그 대통령실 MBC에 보낸 공문 보고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조작된 줄 알았다고. 조작된 줄 알았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냐. 대통령실에 계셔보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정무수석실에 있었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인지 정무수석실. 박근혜 대통령 때 네. 정무수석. 네,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이셨으니까 오늘 정진석 의원이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짙은 어두움을 만드신 청와대 전 정무수석님. 이 평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떠나서요. 예. 정진석 대표뿐만이 아니고 예.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전 정권 탓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 구사가 안 돼요. 어떤 질문이나 네. 본인들의 과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인사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거기에 꼭 전 정권을 끌어들이잖아요. 네네.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현 정권, 현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사람들이 전 정권을 주술처럼 얘기할수록 본인들이 무능하다는 얘기고 본인들이 자격 없다는 얘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말 본인들이 쓰러지는 마법과 같은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다시 올라왔네요. 요 얘기 어차피 하려고 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요거는 3분의 1 발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그 찬성을 하면 통과되는 안인데요. 170명이 투표를 해서 16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1명 반대, 1명 기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은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진석 대표 비대위원장 연설에도 나와 있어요. 대선 불복하는 행태처럼 보인다. 계속 발목 잡게 하고 있다. 대선 불복이다. 해임 건의안이. 이렇게
평가했네요. 예.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책임, 자신들의 탓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부터 집권당에 책임 있는 사람까지 네. 전부 남 탓, 언론 탓 이렇게 탓으로만 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내부에서 권력 내부에서 집권당 내부에서 내부에 있는 사람 탓으로 이제 곧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전 정권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이나 타방을 탓하지 않으면 아예 이 얘기 자체를 풀어갈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면요. 네. 결국은 내부에서 서로 탓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부 소위 내부 총질이 시작되는 그러면서 겁니까? 쓰러지게 돼 있는 예. 겁니다. 제가 올 연말 예. 내년 구정 예. 여기를 지나면서 네. 아마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네. 2006년도 지방선거 참패하고 네.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공격하기가 유행처럼 번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의정단상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네. 이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걸로 총선 치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 또 대통령과 가까운 세력에 대한 공격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작이 될 텐데 네.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해왔잖아요. 네. 윤핵관도 대통령과 철학과 노선을 같이 하거나 혹은 고생과 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아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뭐 오늘 지금 가결이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지만 대통령 오늘 아침에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탁월한 능력 가진 분이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들이 무슨 잘못 없다는 건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그 해임 건의안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해임 건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네, 그 그렇죠.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네. 당시. 네. 그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대노하셨다. 이게 지역차별 그다음에 네. 대학 저 지방대 나왔다고 하는 그런 편견이 네. 작동을 했다. 시위 못 막았다고 행안부 장관은 행자부 장관은 해임 건의안 그때 그때는 무슨 당이었습니까? 그랬었잖아요. 국민의힘 전신. 네. 근데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네.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자진사퇴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금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거 뭐 자진사퇴 형식이라도 취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예. 이게 조금 들여다보면 네. 대통령발 잘못이잖아요. 네. 물론 외교부 장관도 잘못했죠. 그런데 시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이걸 수습하고 대응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럼 뭐 비서관 논란은 그렇고 한일 조문까지 하면 외교부 장관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예. 적어도 조문 외교 있잖아요. 예. 그거는 대통령이 9시 출발을 결정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박진 장관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부부 쇄신해야지 인사 쇄신 갖고는 안 된다고 했던. 부부 쇄신. 예. 아니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긴데요. 이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문제 제기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참모들이 휘청거리게 되고 멘붕에 빠지게 되고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9시 출발했는데 이거 참모들이 결정했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아닌 그 누가 이 의전이라든가 혹은 이 일정을 짜고 순방 계획을 하는 실무진에서 이것을 건의를 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네. 조문할 수 없는데 9시 출발을 얘기하는 네, 시간표를 네, 제시를 하면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결정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인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김두관 장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생트집을 잡아서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지만 이걸 보면은 원인은 대통령이라서
조금 이 부차적인 원인이 외교부 장관이긴 해요. 네. 그런데요. 네. 대통령이 또 이 질문에 네. 해임 결의안 통과도 안 되고 네. 결국 대통령 앞으로 이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강변을 해버리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나 적절치 않고요.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이것을 대응하는 방식으로도 전혀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네. 침묵했어야죠. 이거. 침묵했어야 된다. 거기다 수사까지 얹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예. 예. 그다음에 국민까지 끌어들이잖아요. 네. 국민들은 다 외교 참사라 그러고 네. 정말 이건 그냥 참사가 아니고 겪어보지 못한 참사 아니에요. 국민들이요. 대통령이나 혹은 또 집권 세력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네. 지금 수치심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대통령이 비속어 쓰고 가서 한일 구력회담 네. 회담도 아니죠. 기다렸다가 48초 하고 네. 조문도 못 하고 거기에 뭐 이런 비사가 결국은 사실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비사가 정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은 비사가 상황이다. 정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심지어는 뭐 천공 논란 예. 이런 등등이 국민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강력하게 대응하고 말이에요. 이거 저는 진짜 출구 전략이 뭔지 너무 좀 걱정이 돼요. 없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출구 전략이 없는 겁니다. 국민을 피곤하게 해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게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이상한 상상까지 해보게 되는 출구 전략을 어떻게 만들려고? MBC 고발하고 대통령실도 추가 고발 검토한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어제까지 입장은. 근데 고발 내용이 일단 성립될 수 없는 내용 아니에요. 예. 뭐 공문서도 엉터리로 보냈지만 네. 김재현 의원이 조작인가 싶을 정도로 예. 그 고발 내용도 위계에 의한 뭐 업무방해 뭐 이런 게 성립될 수 없는 고발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과거 얘기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갈등 사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 특히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장관과 검찰총장. 네, 네, 네. 그래서 징계 때리고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네, 그랬었죠. 그랬을 때 고민한다고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아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떡하지? 예. 또 안 받아들여질 경우. 네. 그래서 고민하고 그 기준은 국민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윤석열 당시 총장이 가처분에서 이기고 네. 결과가 났을 때 저도 건의드렸어요. 네. 인사권자로서 국민들께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 네. 두 분 다 대통령이 인사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결과가 나기 전부터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모으고 준비하고 결과가 나면 국민들 민심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해야 돼. 그게 출구 전략이죠. 예, 여기는 지금 플랜 B를 갖고서 드리블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감 시작이 되는데 이 논란 한 마이크 사건 논란이 지속될 것 같아요, 국감 내내. 이러다가 보면 국감에서 빠뜨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번 국감에서 이 정도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중점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순방 외교 참사와 비속 논란이 지금 뜨겁고 이게 뒤덮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언론을 상대로 그렇게 막 강공 모드로 시비를 가리겠다고 누가 잘못했는지 국민들은 아는데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지금 뒤덮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라고 봐요. 아, 이번 국감 왜냐하면 그냥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조금 행실을 잘못했던가 뭐 이런 차원의 실수를 했던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이호 여사 온로비 사건도 사실 이호 여사를 겨냥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특검까지 했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과거 대통령 부인하고는 달라요.
네. 저는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공동 권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더하죠. 그래서 더하다. 모든 게 김건희 여사 발로 의심되어지거나 네. 혹은 또 그런 근거, 정황 근거들이 나오면서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네. 수의계약 그렇죠. 네. 대통령 취임식 참석 그렇죠. 네. 만약에 천공 논란이 사실이다. 네. 이런 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 이 스승이라는 사람에게 먼저 알았던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안내되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그냥 단순 영부인이 아니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놓치면은 안 될 거라고. 자, 김건희 의혹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